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0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무려 1%대 상승이 나왔고, 유럽 증시 역시 대부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갑자기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에서 볼커를 추가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은행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볼커를 제재를 완화했다. 이 소식과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유료화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아침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피는 오늘 1%대 상승을 하면서 양 지수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다음 주는 여러분 드디어 7월달입니다. 7월달은 드디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7월달 과연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좋은 반면에 한국 증시는 막판까지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 이렇게 유럽과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증세가 이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부터서 마이너스 0.32%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마이너스 0.9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 후반에 오전 4시 이후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플러스 양전환을 했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유로존 유료화 유동성 지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뉴스죠. 자, 먼저 뉴스를 한번 살펴보죠.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 시스템 레포 기구를 설립해서 환매부 조건 채권 거래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료 시스템 레포 기구, 요게 무언가가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은 유로 지역 유료화 표시, 국채 등을 담보로 유료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구인데, 유로 시스템 레포 기구 덕분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도 상당히 빨리 체결할 수 있고 유로 공급이 활성화가 될 거라는 이러한 뉴스에 유럽 증시가 어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4시 이후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개장했는데도 이렇게 모두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을 보시면은 1200원이 깨졌습니다. 환율이 어제는 1203원이었는데 5원 정도 내리면서 지금은 1199원, 1200원대 환율이 또 한 번 깨졌는데, 지난번에도 아시죠? 환율이 1200원대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다우와 나스닥이 확진자 급증이라는 뉴스 아래 급락이 나왔고, 환율도 단 하루 만에 30원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1230원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환율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경제활동 재개보다는 미국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봉쇄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환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화권에서도 미중 무역전쟁 소식에 위안화저라도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데, 위안화가 절하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번처럼 환율이 내려가면은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잠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확 매도하고 나가는 시나리오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환율이 내리고 그리고 코스피가 2200 근처에 오니까 모두가 흥분했었는데, 그 흥분이 진짜 일주일도 안 갔죠.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을 찍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증시가 2200을 찍으려고만 하면은 계속 밀리면서 쭉 밀리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은 1.05%가 상승을 했는데, 그냥 한 주로 볼게요. 한 주로 보시면은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이번 주 별로 안 빠진 걸로 보이지만 손실이 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방산주를 들어갔거나 휴마시스라던가 최근에 급등하는 주식을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미국 증시가 자꾸 상승을 하면은 한국 증시도 막 크게 따라갈까 하면서 여러분이 흥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스닥이 좋으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갭상으로 시작을 하고 종가까지 좋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나스닥도 어제 1.09%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아침에 1%대 갭이 뜨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장 초반에는 보여주었으나,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에 이렇게 갭을 살짝 띄우고 그 다음에 쫙 빠져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폭락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미국 선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상승 중이죠. 장 초반에 비해서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렸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게 우리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의 모습인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의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1%대 상승 중에 이렇게 꼬그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군요. 아침부터서 개인만 2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했고,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 우위, 그리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9시 딱 종치자마자 바로 947 종목이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91 종목이 상승 중이었어요.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431 종목, 약 장 초반보다 20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죠. 상승이 900 종목이 넘었는데 587 종목, 400 종목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장 초반에 비해서.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비교해 보면은 하락이 코스닥은 더 많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념반 치킨반처럼 반반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 초반에 아무리 다우와 나스닥이 전날 급등을 했더라도 따라 들어가지 말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올렸던 이 영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갑자기 북한 리스크도 나올 수 있고, 보통 장 후반 그리고 장 초반에는 잠깐 갭을 띄워놨다가 확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1시 이후 혹은 오후 2시 이후에 매매하는 게 좋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실제로 오늘 코스피 어때요? 11시라던가 혹은 2시 때 매매를 했으면은 충분히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종목별로 보면은.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때 공략을 했으면은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11시 반 매매인데 11시 반에 탁 진짜 촥 올라간 종목들 많았고, 2시 이후에도 여기 올라간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고 주말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종가 베팅을 안 가져가는 게 거의 국룰인데, 최근에 제가 주력으로 매매했던 몇몇 종목이 오늘은 하락하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조금 심심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장이 내렸지만 제가 주력으로 하는 종목들이 잘 가서 정말 좋았는데, 일단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애플, 페이스북을 한번 보죠. 아마존 어제 0.74% 상승, 페이스북도 0.71% 상승, 알파벳 이런 애들을 보시면은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가 아침에 움직이나 보니까 카카오,
전혀 안 움직이더군요. 물론 시작부터서 내리꽂고 종가는 보합으로 맞췄지만 그래도 먹을 구간이 없었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가를 보시면은 거의 보합 수준인데 오늘은 전날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아침부터서 매수세가 몰렸죠.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시간의 대기 물량이 17만 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대기 물량이 3만 주. 이래서 시작부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대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음봉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3.85까지 올랐으나 종가는 2.7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을 보세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도 하이닉스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시면은 삼성전자 쪽이 더 갭이 많이 떠요.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얘는 상승, 여기서도 이 정도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자꾸 85,000원만 가면은 꼬꾸라지더군요. 85,000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갭을 뜨고 가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요즘에 자꾸 장 막판이나 장 중후반에 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이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려면 차라리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보고 사는 게 낫지. 지금처럼 5만원 위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 5만원 깨버리면은 5만원이 큰 저항이 돼가지고 다시 못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맘만 먹으면은 팔아버리는 게 외국인이에요. 지난번에 5만 5천원까지 찍어 놓고 바로 이렇게 매일 팔아서 다시 5만원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5만원대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또 막 3%대 급락, 5%대 급락하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데 이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현대차는 자꾸 10만원대 위까지 꼬셔놓고 빼고 10만원대 위까지 꼬셔놓고 빼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긋지긋하죠. 10만원 찍으면 빼고 10만원 찍으면은 또 빼버리고 이게 너무 질려버려요. 11만원을 돌파했다가 계속 내려서 10만원대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다른 주말과 달리 미국의 확진자 급증 소식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강원랜드처럼 미국의 디즈니랜드라고 있는데 디즈니랜드가 이번에 또 한 차례 재개장이 연기가 됐어요. 지금 현재 봉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의 대통령도 있지만 주지사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재개장보다는 연기를 하는 게 맞고 텍사스 주라던가 이런 데서도 추가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을 했고 앞으로도 애플 스토어처럼 셀프로 이렇게 차단되거나 봉쇄되는 장소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다우가 또 1%대 빠지길래 이거 끝장났구나 싶었는데 또 한번 유럽 중앙은행 규제 완화 소식과 또 미국의 불커를 추가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불커룰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불커룰은 마카롱처럼 디저트 이름이 아니라 여기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이 고위험 투자를 못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불커를 규제입니다. 하지만 이 불커를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생 상품이라던가 혹은 은행 계열사들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소식에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우리 증시가 열렸을 때와 달리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고 유럽 증시도 초반엔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하락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이런 데까지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또 주말에 우리 잠을 못 주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가거나 급락하는 사태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건설 우선주를 한번 살펴보죠. 제2의 삼성중공업 우를 비슷하게 모티브했었죠.
상한가를 몇 번 갔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연상 상한가를 갔던 삼성중공업 우를 보고 이것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제 들어가신 분들 망했습니다. 왜? 시간의 단일가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직행을 하면서 팔 수도 없고 그냥 끝장이 나버렸는데 어제 휴마시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휴마시스도 셀트리온과 협업을 한다. 뭐 그런 소리에 상한가를 몇 번을 갔죠? 1, 2, 3, 4, 5, 6 6번의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하한가로 직행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마시스가 갑자기 플러스 25%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70%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 따로 없더군요. 이렇게 잠깐 올렸다가 확 빠질 때 이거 못 빠져나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주말에 조마조마할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벌써 2%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장이 시작되면은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시작될 거는 당근 빠따인데 이게 지금 급등주들의 최후예요. 테라센 같은 경우에도 별 이유 없이 최근에 너무 오르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3일 동안 오르더니 그 다음날 어때요? 마이너스 4%로 마감되는데 플러스 5%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4%로 마감되고 그 다음날 20%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30%. 이래서 하루 이틀 만에 급등주 잘못 들어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지금 정말 많고 빅텍으로 커뮤니티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빅텍 한 종목으로 3월 달에 올렸던 수익 모두 다 날리고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죠. 빅텍, 퍼스텍, 스페코 이걸로 검색해 보세요. 이런 애들 잘못 꼭지에서 들어갔다가 점 하 맞고 끝나고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했다고 해도 여기서 빠진 게 벌써 50% 이상이라서 진짜 주식시장 방심하면 끝납니다. 삼성중공업 우를 보고 이런 데서 샀으면 대박이겠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버텨볼 걸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그냥 차트에서 지우고 관종에서 지우고 쳐다도 안 봐야지. 작전 치는 거 이거 잠깐 이런 데서 들어가서 다음날 30% 먹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거래량이. 자기가 큰 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잠가버렸기 때문에 못 사는데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거를 이런 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이거 거래를 걸어놔도 증권사 투자자 애들이 제일 먼저 체결이 되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꼬시기 잠깐 하면은 내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버텼으면은 순식간에 매일 만에 수익을 120%, 130% 달성했을 텐데 그리고 리딩방이라던가 어디 뭐 유튜브 광고 같은 데서는 뭐 자기가 추천한 삼성중공업 우로 수익 엄청나게 거두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꼬시지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본인은 안 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을 지금 여러분 지우세요. 이거의 마지막은 그냥 급락밖에 없어요. 왜 실적도 없고 아무 뉴스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제 잘 나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전부 다 개파락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력 종목 중 하나였던 ESNS텍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무너지면서 끝나더군요. 저는 얘가 4만원 넘을 때도 얘기했지만 적정 주가는 3만원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다. 종가 베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장중에 잠깐 먹고 오는 거는 유효해도 이거를 종가로 끌고 가면 위험한데 얘는 종가로 끌고 가면 안 되는 이유. 윗꼬리가 2시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아침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만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냥 쑥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5%까지 갔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10%로 마감됐고 수급이 외국인이 여기 있다고 해도 지금 매수 주체는 누가 봐도 기관이었어요. 근데 기관의 매도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좋지가 않습니다. ESN, ES텍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규모의 신규 기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올랐는데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얘의 특징은 포다리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장이 우중충하거나 혹은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할 때 잘 오르는 주식인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1%대 상승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꼬그라지더군요. 1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 이거 갖다가는 제가 그냥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생각하기로는 4만 원대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4만 원대가 일단 넘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 해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를까요? 아니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에서 내리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무슨 테마주라던가 혹은 공시가 뜬 종목밖에 없겠죠.
일단은 ESNS텍 오늘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11시 반 매매고 아니면 뭐 반등 매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그냥 꼬그라 내리고 있는데 얘를 11시 반에 잡는다라. 굳이 11시 반에 얘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11시 반이면 여기 사이인데 나오자마자 그냥 꼬그라지기 때문에 오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뭐 여기서 사서 이쪽에서 반등 나왔다? 결과론적이고 얘는 오늘 매매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고 최근에 정말 핫했던 종목, 무슨 종목이죠? 바로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빠질 때 강한 종목인데 지수가 상승으로 시작하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시작하자마자 출발을 하고 얘는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했지만 오늘 보셨나요? 외국인이 먹튀했다, 기관이 팔았다 이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팔다가 다시 샀어요. 보세요.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팔고 있죠, 팔고 있죠, 팔고 있죠, 다시 사죠, 다시 사죠. 매도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4%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2.25%로 마감이 됐는데 얘가 지금 신고가를 또 가거나 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증시가 안 좋아야 돼요. 얘는 철저하게 증시가 안 좋을 때 보세요. 12, 13, 14, 15 이날 어땠죠? 코스피, 코스닥 떡 나가던 날이에요. 코스닥 이렇게 해서 막 5% 빠졌을 때도 쟤는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테마성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수가 빠질 때 잘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작하길래 아유, 얘 오늘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지만 종가에 강하더군요. 보세요. 4%까지 빠졌다가 2시 이후에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는데 와, 매도폭이 외국인 축소가 되길래 이거 뚫겠구나 싶어서 이쪽에서 매매를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종가 자체가 얘가 잘 밀리고 윗꼬리가 잘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2시 이후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실제로도 동시효과 전에 보세요. 어제는 동시효과 때 말아 올렸는데 오늘은 동시효과 때 빼버렸죠. 7800으로 동시효과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동시효과 때 오히려 50원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78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금요일 오후에는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서포트는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급 갔다가는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37은 21, 2억 약간 넘게 들어온 돈인데 이거 갖다가는 뭐 다음 주 좋다 안 좋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매매에 의미를 두려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인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급등한 KMW와 5G 관련주, 5G 관련주 뉴스가 좋은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밖에 없더군요. 자, 5G 가입자 생각보다 안 늘자, 통신사 진짜 5G를 밀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부산이라던가 지방에서는 5G가 잘 안 터집니다. 그리고 LTE하고 속도 차이도 별로 안 나고요. 그 이유는 기지국의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 가입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 기사들을 살펴보시면은 LTE하고 속도도 비슷하고 그리고 고객이 증가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갤럭시 20라던가 갤럭시 S10을 비롯한 5G 관련 휴대폰이 별로 없어요. 왜? 호다리 식구로 인해서 모든 통신사들이 그리고 제조업사들이 출시를 미루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휴대폰을 지금 누가 삽니까? 갤럭시 20도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번 갤럭시 20는 실패작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용화가 쉽지 않다. 신종 코다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막 구축이 힘들어진 것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별로 호응이 없다. 그래서 지금 5G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가 없는데 아침부터서 KMW, 우리넷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상승으로 출발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게 코스닥 장 초반의 모습이거든요. 이 HLB하고 HL바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중이었는데 코스닥 오늘 어땠어요? 그냥 장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저는 무슨 북한에서 뉴스 터진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나 뭐 했나 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빅텍이 올랐어. 그래서 아침에 막 빅텍이 오르길래 뭐 있나 찾아봤지만 북한 관련해서 뉴스는 없었고 좀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눈에 띈 게 바로
KMW죠. 뭐 아침에 우리넷을 보면서 오늘 5G가 좀 가나 싶었는데 결국엔 얘가 대장주가 됐어요.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5% 이상 올랐는데 KMW는 그보다 더 올랐죠. KMW가 지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오늘 9%까지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말이죠. 상한가를 거의 못 가는 종목입니다. 올라봤자 10%대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많이 빵 터져져 봤자 보세요. 20% 갔다가 그냥 꼬그라지고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는 종목입니다. 전 그래서 이 종목이 코스피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호가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잘 안 뚫려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야 되고 보시면은 상승세를 한번 타면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상승세가 올라와 봤자 7%, 5%, 8%, 9%, 10% 뭐 이 정도예요. 그 뜻은 상한가는 못 간다. 얘하고 SFA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상한가를 간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여기 10% 가까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11% VI 구간 가기 전에 빼버리거나 아니면 지난 고점 뚫기 전에 빼겠구나 생각해서 이쪽에서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KMW 한 수십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제 영상에서도 막 5G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보고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매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종목을 11시 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11시 반에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땠어요? 11시 반에 빵 나올 때 이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11시 들어가기 전에 이 종목은 지금 65,000원을 들어갔다가 다시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5,000원 찍었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65,000원 돌파 이걸 보는 그런 매매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64,500원이 이게 좀 저항이 되더군요. 왜냐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새끼들이 계속 던져. 근데 지금 목표는 65,000원 돌파인데 65,000원 이전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잘 한번 살펴봤는데 64,000원에는 만주가 넘는 매물이 깔려 있어서 안 뚫릴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로 나눠서 잡습니다. 63,800원대에 한번 걸어두고 그리고 64,200원대에서 한번 잡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63,000원대에서 잡았으면은 64,500원 이전에 던져주는 시나리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잡아서 여기를 노릴 수 있는데 나는 이 밑에 구간에서 노려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깨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64,000원에는 여기 한 몇만 주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안 뚫릴 것 같고 여기까진 빠져도 결국에는 63,800원 자리까지 안 와서 그 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64,200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잡아서 여기 근처 64,900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하면 수익 구간이 1%가 약간 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라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좋죠. 왜냐면 코스닥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1%라도 제대로 먹자 이런 생각에 공략 포인트는 64,200원에서 64,300원대를 노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좀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KMW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근데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24,000원에 지금은 2,000주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밑에 한 몇만 주 정도 이게 밑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64,000원은 절대 안 깨지고 64,000원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64,900원 안에 판다 이 생각으로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64,000원도 혹시라도 누가 던져서 깨질 수 있으니까 3분할이나 2분할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장 초반에 코스닥은 900종목 이상 올랐는데 장 종료 때는 600종목이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정반대가 되면서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오늘은 그냥 1% 2%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얘는 65,000원 뚫어버렸어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보고 64,500원 갔네. 그러면은 좀 괜찮네. 600원까지 올라왔네. 괜찮아. 좋아. 800원 왔네. 근데 이제 900원대는 걸어둬야 됩니다. 900원대는 그냥 걸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800원대 딱 간 게 아니라 900원을 찍자마자 800원에서 누가 던져. 그러면 나는 900원대 무조건 탈출한다.
돈이 막 들어올 때 흥분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돈을 크게 잃을 수 있어요. 5만 주가 그 당시에 몇만 주가 걸려 있는데 쉽게 뚫리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6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가는데 누가 계속 던지니까 계란찜처럼 찜찜해서 그냥 던져주는 게 그냥 좋아요. 이거 뭐 같다고 해도 종가를 그럼 기준으로 보면 6만 4천 원인데 여기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어때요? 더 좋잖아요. 6만 5천 원 잠깐 돌파를 했다고 해도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뭐 다시 잡던가 아니면은 위에서 한 번 더 매매하던가. 이거 봐봐요. 6만 5천 원을 찍고 나자마자 바로 밀리잖아요. 이게 돌파한 게 아니라 여기서 찍고 난 다음에 바로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데 뭐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 그럼 이쪽 뭐 700원에서 잡아서 다시 매수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금요일날 힘들어요. 금요일날 힘들고 여기서 11시 30분에 빵 하고 슈팅이 나오는데 이때 다시 두 번째 돌파로 이렇게 잡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직장인 분들도 좀 힘들고 전업 투자자분들이 좀 고급 스킬로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 잘못 들어가다가는 제대로 팔지 못해서 이렇게 물려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하려면은 64,200원에서 여기 한 몇만 주씩 걸려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수해가지고 사는 뭐 그런 매매법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넷이랑 있었는데 우리넷이 훨씬 더 빨랐어요. 우리넷도 보시면은 오늘 5.21%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초반부터서 좋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막 내려가는데도 우리넷은 10시 20분까지 계속 올라가. 근데 10시 20분 이후에 계속 빠져버리는데 11시 30분 매매라던가 그거 하기에는 좀 껄끄러워서 이 종목. 왜냐하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얘는 되게 소형주라서 아침에 잠깐 갭이 뜨면 거기서 팔아줘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 막 몇 억씩 베팅을 절대 못해요. 보시면은 11시 때 보세요. 얘는 10,000원 돌파 매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투심이 너무 안 좋아. 11시 때 보시면은 매도만 계속 나오고 있고 상승이 나올 때도 시간대를 보세요. 1분부터서 3분 동안 체결되는 거래량이 1000주도 안 돼.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1000주면은 9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큰 돈으로 하기도 그렇고 시간을 봐도 그렇고 이 당시엔 체결 강도가 98인가 95 나와가지고 들어가기 좀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큰 돈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쟤는 진짜 잠깐 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서 스킬이 필요합니다. 얘 뭐 10,000원 돌파나 뭐 그런 걸로도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금요일이라서 돌파하고 뭐고 너무 힘든 게 돌파 매매는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 때려야 되는데 오늘은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껄끄럽고 아침에 올랐던 종목들이 막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군요. 봐봐요. 헬릭스미스 아침에 봤을 때 갭이 몇 프로 떴어요? 얘가 7% 이상 떠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종가는 0.92%.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가 떴죠. 자, 헬릭스미스 엔젤시스 미국 임상이 3- 이상 개시 하면서 이런 찌라시 하나에 오늘 몇 프로까지 뛰었다. 장 초반부터서 갭을 9.33%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지난번에 임상 실패 나온 다음에 점화 2번 간 다음에 쳐다도 안 봅니다. 물론 이런 종목 저 안 쳐다봐요. 얘가 옛날에 무슨 종목이었는지 알죠? 헬릭스미스가. 이름이 바로 바이로메드였습니다. 바이로메드 전설의 주식이었죠. 바이오 거품이었을 때 이 종목은 20만 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6만 원밖에 안 해서 반토막 이상 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400 이슈 갔다가 얼마까지 주가를 띄웠습니까? 상장 초기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저 팩400 찌라시 하나 갖다가 15만 원까지 올리고 그 뒤에 촥 빠져서 12,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상장 폐지 심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얘 상장했을 때부터서 계속 얘기했지만 신라젠은 손대면 안 되는 주식이다. 재무제표 한번 봐라. 이거는 특례 상장 때문에 상장이 된 거지. 이런 종목이 왜 상장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영업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이고 아무것도 없는 주식이 상폐되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특례 심사를 해줬나. 거래소가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한미약품 사태라던가 이런 거 주식 경험 있으신 분들 다 겪어봤죠. 기술 수출에도 취소가 계속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현 상황이고 그 다음 종목 볼까요? 코롱 티슈진 거래 정지됐죠. 얘도 뭐 상장 폐지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롱 티슈진도 제약바이오의 거품에 껴서 이렇게 되고 최근에 메디톡신 사건이 알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종목도 8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4만 원입니다. 얼마나 그 제약바이오에 거품이 많이 낀 거예요. 80만 원인 종목이면은 반토막에서 좀 지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14만 원. 제약바이오는 다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아시죠? RNM바이오. 라정찬 씨가 있는 회사인데 옛날에 한번 드신 분이잖아요. 깜빵 한번 갔다 오신 분이 만든 회사인데 줄기세포 이슈 하나 갖다가 61,682원까지 해놓고 지금 9,530원. 반토막 이상 나서. 근데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그런 거 이럴 때도 저는 네이처셀도 손대면 안 되고 그리고 신라젠도 손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뭐 이런 데서 매매하고 잠깐 손절하고 나왔으면 됐지. 그거 본인 돈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3월 달부터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손절이 안 됩니다. 왜? 가만히 놔두면 언젠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겠지. 그리고 가만히 놔둬 보니까 몇 번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이번에도 그냥 존버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거 2년 전, 3년 전에 사신 분들 피 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임상 실패, 방금 보여드렸고 차바이오텍, 회계 문제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될 뻔했죠. 차바이오텍. 지난번에 찌라시 한번 띄워놓고 상한가 보내놓고 사실 무근이다 이 말 해가지고 지난번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꼬꾸라지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세요. 얼마짜리인데 42,800원짜리인데 지금 반토막 났어요. 회계 문제 때문에. 최근에 몇 가지의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거품이 너무 심하고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급등을 했죠. 코미팜이 왜 급등을 했습니까? 코다리 식구 치료제 임상 신청이에요. 뭐 임상에서 성공을 했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신청을 했다고 강세를 보여. 코미팜 실적을 보세요. 얘도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 신청 저거 하나 했다고 여기에서 갑자기 뻥 하고 시작부터 갭이 뜨고 이렇게 올라가고 지난번에는 찌라시 하나 갖다 여기까지 올리고 뭐 이러는데 제약바이오가 다 이래요. 이 막 상한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위에까지 띄워놓고 이슈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 종목은 얼마였어요? 52,000원짜리인데 지금 만원짜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약바이오 잘못 당하면은 뭐 상패가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래정지 당할 수도 있죠. 코롱티슈진처럼.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이 건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막 너무 급등하고 지금 막 현재 주도주에서 놀아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유료 강의를 들으면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이런 거다 막 하면서 제약주에 들어갔다가 물려. 근데 물려놓고 손절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날 기술 수출 해지라던가 하한가 맞을 이슈가 나와서 큰 손실을 보면은 계속 존버 타다가 결국에는 신라젠처럼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서 그냥 돈 휴지 조각 되고 다 날리신 분들 많은데 급등하는 테마의 중심에서 놀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영상 몇 개 보고 다른 데 가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막 덥석 사가지고 오르겠지 하다가 설거지 당해요. 그런 거 다 유인하는 게 많고 이게 뭐 테마주 위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손절해주면 되니까 테마주도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정말 할 게 없을 때는 하지만 저는 뭐 KMW라던가 일단 좀 일반적인 주식을 하다가 진짜 뭐 손실을 받거나 할 일이 없으면은 진짜 뭐 이번 달 생활비를 급하게 내야 되면은 급등주에 잠깐 들어가서 나오거나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보세요. 이게 이지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만 봐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막 2% 손절, 3% 손절 계획은 다 잡아놓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10% 개파락, 20% 개파락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본인이 손절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뭐 이런데 오르는 테마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위에 물렸어. 위에 물렸는데 빠져도 다음날 뭐 오르겠지 했는데 다음날 또 개파락으로 시작돼서 더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손절 안 되고 제발 비나이다 찌라시 좀 떠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매매로 변하신 분도 많은데 저는 진짜 3월 달에 못 모르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막 급등하는 주식 막 삼성중공업처럼 상한가 가겠지 하면서 빅텍처럼 막 올라가겠지 하면서 그런 거 계속 노리고 계속 테마주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좀 걱정됩니다. 어차피 말해준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계속 하니까 직접 본인이 한번 깨져봐야 되고 이게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7월 달부터서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도 과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개판이어도 저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버텨줄까 아니면 무너질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7월이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현금도 여러분 어느 정도 챙겨두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지금 쓰고 그러면은 지옥행 열차예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썼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를 확인해 보시면은 12조가 넘고 이제는 13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조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신용도 한 번 정도는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는 1조 원 이상 던졌고 최근에 던진 물량만 봐도 몇 조 원이 되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점, 지수 고점이라던가 종목 고점에서 물리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쟤네가 다시 들어오길 바라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지금 막 주식을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호가 변동이 별로 없고 아까처럼 뭐 5%, 7% 이렇게 올리는 종목은 빠질 때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지만 뭐 휴마시스라던가 삼성중공업우라던가 빅텍이나 이런 애들은 20, 3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테마주에 몰두하고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7월이라서 드디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한번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분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다리19로 인해서 매출과 실적이 감소 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반등이 많이 나오거나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종목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에 미국의 코다리19 확진자 발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를 넘었었죠. 하지만 이번 주말에 확진자가 급증한다 또 뉴스가 나온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 출발부터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QHSHK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